아니, 뜨개질하는 친구들한테 칭찬 몇 마디 했는데 거의 뭐 거품 물고 긁히더라고요? 야, 너 진짜 잘 뜬다. 나도 떠줘. 내 실 사줄게. 실 사주니까 떠줄 수 있지. 나는 소중한 친구니까. 너한테 내가 소중한 친구라면은 이걸 그냥 떠달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도? 아, 설마 뭐 이거 너 재미로 막 취미로 뜨는 건데 나한테 막 돈 달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니지? 나는 소중한 친구인데? 나 다음 주 생일인데? 너가 떠달라는 거가 설마 다음 주까지 다 떠지는 뭐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야, 너 이거 장사해. 이거 팔아. 이거 딱 7만 9천 원에 팔면 무조건 팔린다. 응. 이거 실값이 10만 원이야. 최저시급에 실값만 해서 팔면 100만 원 넘어. 에? 그 시간 걸려서 굳이 만든다고? 사는 게 훨씬 싸겠다. 왜 떠? 네가 지금 굳이 하는 그 일 AI가 하면 훨씬 싸고 빨라. 나도 뜨는 거 알려줘. 원데이 클래스 열어줘. 나는 초보니까 막 어려운 거 말고 되게 작고 귀여운 거? 손가락 장갑 같은 거? 여기 스마트폰 구멍 달린 그런 거? 한 2시간이면 넉넉하게 뜨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지. 2시간이면 겉뜨기 안뜨기 정도 다 배울 수 있으려나? 나 유튜브 보고 배우다가 열받아가지고 실패했는데 주변에 뜨개 공방 다 너무 비싸던데? 그냥 네가 공짜로 알려줘. 응? 이런 얘기 하셨다가 그 화난 뜨개인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꼭 이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너무 욕심이 과하세요. 지금 님 촬영이 아니시잖아요? 칭찬도 많이 받고 예쁘다고. 저희가 약간 밈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무례하다고 느껴지고 저희가 못 팔아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요새 날씨가 벌써 왜 이럴까요? 카운트 안 들어갔다. 야, 씹지 마. 날씨가 벌써 이제 완전 꽤 추운 가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부지런히 빨리 가을 프로젝트로 일단 넘어갔어요. 우선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하던 가을 과제 이어서 미리 작업하고 있고 사실 여름 거를 아직 못 끝냈는데 지금 제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보손이라는 실 브랜드에 일정이 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12월 달에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가시게 돼가지고 그거 나가실 때 저도 최대한 보손 실로 도안 작업을 많이 해놔서 좀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세일 진행하고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부지런히 이거를 먼저 작업하느냐고. 아직 안 끝난 여름 과제는 일단 이 작업들 마무리하는 뒤로 밀어놓고 하려고 하고 사실 얘에 집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하신 이 셔틀랜드 울이라는 실이 있어요. 이게 셔틀랜드 울이 여보세요. 특징이 좀 되게 러스크한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되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도 들고. 저기요, 너무 욕심이 과하세요. 지금 님 촬영이 아니시잖아요? 좀 과해요, 아저씨. 침착하시고 앉아 계세요. 골골송 넣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좀 침착하세요. 여튼 그래서 질감이 좀 러스크하다고 하는 게 맞나? 좀 크리스피라고 하는 게 맞나? 여튼 그런 좀 바삭바삭한 질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 거슬거슬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막 간지러운 느낌은 오히려 없거든요. 이게 거슬거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모자를 뜰 때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모자를 뜨고 싶었는데 모자 뜨면 너무 이마 가려워지지 않을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마가 그렇게 간지럽다는 느낌은 좀 덜하고 저는 이게 그 재질 자체가 좀 이렇게 빵실하게 볼륨감 살리기에 좋은 그런 크런치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를 코늘림 없이 그냥 일자로 해가지고 좀 여기 이 머리 꼭다리 부분을 좀 볼륨감 있게 모양을 잡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시도를 해봤고 이게 배색 비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에 머리 윗부분이 훨씬 짧아도 이게 임팩트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센 색깔에 너무 많은 비율을 투자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 비율을 좀 조정해가지고 다시 떠보고 여기 배색도 뭔가 저는 이렇게 약간 점선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이게 단은 조금 수축되고 이 코는 조금 늘어나는 그런 실이거든요. 보통 실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땡땡이 같은 느낌이 돼서 여기 부분 배색도 좀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고무단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배색을 좀 위로 끌어올리고 여기 고무단이랑 이 여기 배색 부분을 조금 더 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수정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거랑 세트로 아저씨 좀만 뒤로 가요. 세트처럼 제가 요새 요가에 좀 반 미쳐있거든요? 요가를 할 때 쓸 수 있는 액세서리를 꼭 제가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레그워머를 떴는데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이거는 두 겹으로 떠가지고 좀 확실히 볼륨감을 살려놓는 그런 특징을 살렸다면은 얘는 이제 한 겹에 4mm 바늘로 떴는데 이게 이렇게 신었을 때 발목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그런 정도의 편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4mm로 떴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뜬 거 신고 몇 번 요가 수련 집에서도 하고 요가원도 갖고 가고 해봤는데 막 칭찬도 많이 받고 예쁘다고. 그리고 저도 이거 신고 했을 때 이제 발가락이랑 발 뒤꿈치가 다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밀리거나 미끄럽거나 하는 느낌 없이 그냥 편하게 신기 좋은 그런 편물로 완성이 돼가지고 이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이것도 제가 신어봤을 때 그냥 좀 너무 흘러내리면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타이트한 편으로 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타이트한가 싶어가지고 입고 벗고 할 때 약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코를 조금만 더 늘려서 수정을 해보려고 하고 또 여기 이 발가락 부분 여기 부분이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수정하고 도안 작업하고 요거는 꼭 테스트 진행을 해보고서 도안을 발행하려고요. 제가 되게 잔실수가 있는 편인 사람이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액세서리고 그 작업량 자체가 막 되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냥 제가 혼자 최대한 확인을 하고 오픈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잔실수가 자꾸 중간에 발견이 되니까 이제 뜨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민폐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최대한 2명 이상으로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하고서 도안을 발행해보려고 해요. 얼른 수정 작업을 마치고 테스트 모집을 하는 걸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이어서 작업하고 있는 보름의 사랑. 제가 지난번에 스와치로 그 무늬 스와치 보여드렸던 그 작업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손의 르렌느라는 울 나일론 폴리 홍방실이고요. 울 성분이 비중이 낮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온성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성섬유 섞인 거를 전혀 꺼리지 않거든요. 이게 합성섬유가 포함이 되면은 실 자체가 조금 더 내구도가 올라가고 조금 가볍고 또 부드럽고 오히려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미끄덩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합성섬유가 섞이게 되면은 실이 울보다는 좀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낼 수 있는데 미끄덩한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게 또 뻐덕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울 같은 경우는 되게 자연스러운 질감인데 자연스럽게 거친 느낌도 있고 또 폭닥한 느낌도 있고 한데 울 100이 아닌 좀 합성섬유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아예 100%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뻐덕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뻐덕하다는 느낌이 저는 이게 막 울실을 뜨는데 막 거슬릴 정도로 되게 뻐덕함이 너무 심해서 그 좀 부자연스럽 합성섬유 느낌이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확실히 세탁을 해야 훨씬 예뻐지는 실이라서 지금까지는 약간 그 촉감에 살짝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빨리 작업을 하고 이것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테스터를 꼭 모집을 하고 12월에 같이 도안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뜨개 모임에서 선물 받은 그 코수 세는 건데 이게 원래 막 무슨 돈 쓸 때 쓰는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벨트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맞춰서 끼우고 그 코수를 한 줄 뜨고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한 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막 거슬릴 정도로 불편한 그런 느낌 없이 쓰기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테무에서 사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빨리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 민무늬 메리아스가 이제 드디어 편물이 생겨서 오늘은 스피닝 수다가 아니라 뜨개 수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뜨개 수다 하는 거에 오늘의 주제는 뜨개인들은 왜 긁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뜨개러들의 영원한 분조장이잖아요. 이거 참 견디기 쉽지 않죠? 그 전부터 저도 이제 학교를 이쪽으로 다녔으니까 그 전부터 워낙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무시도 해봤고 또 뜨개 콘텐츠에서 워낙 이제 많이 다루시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약간 요새 뜨개 붐과 함께 이 뜨개인 긁는 밈도 같이 유행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밈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이런 멘트도 몇 번 듣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새삼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순수하게 정말 긁을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진짜 몰라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긁히는 건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그걸 굳이 긁히면서 그거에 대꾸를 하자니 제 어떤 체력과 감정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긁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꺼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뜨개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뜨개 제품 이제 친구들이 뜨고 있는 게 예뻐가지고 갖고 싶거나 팔았으면 좋겠거나 아니면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호되게 당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괜히 막 이제 말 쏴붙여지고 막 얼굴 붉히는 상대방을 보고 그러면서 좀 되게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뜨개인들 입장에서 이게 왜 긁히는 이야기인지 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무례하다고 느껴지고 또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다들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가장 많이 듣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열받는 그 말. 나도 떠줘. 너 뜨개질 좋아하니까 내가 실 사줄게. 나도 떠줘. 이런 얘기 들은 뜨개인들은 일단은 먼저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안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좀 허접하거나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싶은 거 달라고 했다가 진짜 받을까봐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달라고 안 해요. 진짜로 멋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고 또 저분의 취향을 저격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떠달라는 사람의 심리가 좀 되게 괘씸하잖아요. 갖고 싶으면은 지가 뜨든가 아니면은 막 되게 간절히 부탁을 하던가 뭐 산다고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왜 무턱대고 달라고 할까? 괘씸하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해본 바로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취미로 보통 어떤 일을 하시게 되면은 취미로 사는 재료를 이제 혼자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은 재료를 갖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취미를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만드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뭐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베이킹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물 키우시는 분들 식물 키우는데 식물이 계속 자라가지고 막 얘가 자꾸 새끼를 쳐서 이거를 약간 식물 분양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베이킹 하시는데 쿠키를 딱 한 개 굽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구워가지고 막 주변 분들한테 다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이 뜨개라는 것도 이게 한 개 한 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 거라는 걸 잘 예상을 못 하시니까 이거를 실이랑 재료를 한 번에 샀을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미 뜨개 가방을 잔뜩 들고 다니는데 또 가방을 뜨고 있다고 하니까 저것도 다른 취미처럼 그냥 뚝딱 와르르 이렇게 막 그런 작업인가? 그럼 기왕 하는 김에 나도 하나 해달라고 부탁해도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에 물어보시는 걸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이게 그냥 나 재미로 하는 거고 취미고
그래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체력 소모도 크고 실제로 제가 줘가지고 써보면은 네가 사서 쓰는 기성품이랑 좀 느낌 달라가지고 이게 막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로 좀 주기 애매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냥 막 힘들다, 오래 걸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진짜 옷 하나 뜨는데 최소 한 달이야. 막 가방 뜨는데 최소 2주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하루에 이제 취미니까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씩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걸리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하루에 뭐 1시간 떠가지고 이틀 떠서 머리끈 하나 뜬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고서 이거를 하니까 이제 머리끈 같은 경우에 하루 최소 8시간 뜨개질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뜨개질을 해서 이틀 걸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아예 그 시간이랑 체력 소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으면은 예뻐서 물어본 건데 너가 그런 상황이면은 좀 당황스러웠겠다. 내가 이런 얘기 괜한 얘기해서 미안해. 괜히 뜨개 밈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구나. 뭐 나중에 나도 좀 연락되고 하면은 뜨는 방법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화가 종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막 어떻게 내가 그걸 살 방법이 없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좀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저도 떠서 줘본 적이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이랑 뭐 소품 이런 거 떠가지고 줘봤을 때 제가 좀 이거는 그냥 안 떠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떠서 드려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쓰세요. 잘 못 쓰세요. 왜냐하면은 옷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기성복으로 입는 거는 기계로 뜨는 거다 보니까 실이 되게 얇고 꼬임이 적은 실이다 보니까 훨씬 가볍고 얇은 편물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 입었을 때 좀 너무 두껍다던가 너무 덥다던가 이런 느낌 없이 입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니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직접 손으로 뜬 뜨개 옷을 입었을 때 그냥 단순히 예쁘겠다, 따뜻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걸 입고 진짜 더워 죽겠다라는 생각할 거를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뜨개 옷은 특히 가을, 겨울 실은 가디건 아니면 웬만하면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진짜 더워요. 저희가 이제 막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저희가 실내 생활할 때 다 이제 히터 나오고 난방 나오는 데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뜨개실이라는 게 이 뜨개를 하기 적합한 실들은 되게 꼬임이 잘 들어가 있는 실이다 보니까 보온성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입으면 진짜 더워요. 그래갖고 막 땀이 뻘뻘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땀복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스웨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떠서 드렸을 때 되게 당혹스러워 하세요. 입고 보니까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선물 받은 뜨개 편물을 관리를 하는 게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이게 울 들어간 거는 다 손 세탁해야 되고 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안감 처리 다 돼 있고 보강제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뜨개 가방이 좀 형태감 잡고 이제 예쁜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던가 아니면 이것도 세탁이 좀 까다롭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쓰는 기성품이랑 다른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떠서 드려도 잘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좀 손상이 가면은 그냥 버리기도 뭐하잖아요. 받은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제가 받아가지고 AS를 해드려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이 별로니까 이거 수정해가지고 만들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듣는다던가 근데 저는 이제 취미로 떴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조금 선물해준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떠달라는 부탁은 제가 웬만해서는 해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도 몰라 나 위해가지고 한 달 동안 너 취미생활 하는 거 그것도 못해서 나 그 정도도 안 되는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있으면은 저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뜨개 얘기 안 해요. 뜨개템도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일부러 아예 안 들고 가요. 안 들고 가도 저런 소리 하면서 저 쫓아오면은 저는 그냥 차단해요. 안 봐요. 그냥 인생에 한치 도움 안 되는 인간이다. 이걸 겨우 뜨개질로 내가 분간해낼 수 있었다는 거는 조상신이 도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인연은 자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최근에 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야, 너 이거 장사해. 너 이거 팔아. 이거 딱 7만 9천 원에 팔면 무조건 팔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얘가 뜨는 게 진짜 퀄리티가 좋다. 어디 내놓고 팔아도 진짜 부끄럽지 않을 수준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꼭 잘 팔아가지고 얘가 큰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저렇게 이제 되게 재능 있는 애가 이걸로 뭐 먹고 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아깝다.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 진짜 잘하는 애라고 홍보해줄 수 있고 내 주변 애들도 얘 인스타 사진 보여주면 와 진짜 재능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길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온라인 커머스 이제 쇼핑 관련 일을 7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제가 마케터랑 MD를 했던 것도 사실 제가 만드는 거를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보고 싶어가지고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더 확실히 알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게 일단 그 얘기하시는 그 상식적인 가격을 못 팔아요. 이미 재료비가 그 금액을 넘어요. 이게 실값이랑 제 최저시급만 더한 그냥 그 인건비만 더해도 그 가격이 팔리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이면 100 다 처음엔 싸게 팔다가 그러고 이제 팔다가 너가 인기가 많아지고 네가 실력을 좀 인정받고 사람들이 널 알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가격을 올려가지고 합당한 가격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싼 값에 팔던 거를 어떤 사연이 있든 이제 뭐 재료비가 오르든 공인비가 오르든 아니면 물가가 오르든 아니면 이 회사가 커져가지고 좀 브랜딩 하는데 투자를 하든 그런 거를 떠나서 절대 기존에 싸게 팔리던 거를 나중에 비싸게 팔리는 거를 사주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저한테 처음에 싸게 팔다가 나중에 가격 올려 하시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싸게 팔던 거 어디서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광고하고 나서 그 판매가 높였다 그러면 아니 지들 욕심으로 인기 연예인한테 돈 광고비로 갖다 주는 거를 왜 소비자한테 부담 전가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싸게 팔다가 나중에 비싸게 올려라 이거는 애초에 말이 그냥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받고 팔면 되지. 이 비싸게 살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갖고 싶은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은 비싼 돈 주고도 사고 싶을 텐데 진짜 갖고 싶은데 막 뜨는 재주가 없어서 이제 도안을 읽을 줄을 몰라서 아예 뜨개를 이해를 못해서 사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드물어요. 그리고 정말 몇몇 분들이 와가지고 진짜 나 진짜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 방법 없을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도저히 말이 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특히 그 조팝코파 스크런치 같은 경우에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연락 종종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크런치 만드는데 최소 15시간은 걸려요. 이게 재료비 이제 그 분량에 해당하는 재료비 3,000원에 제가 최저시급만 받아도 이게 15만 3천 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섬유미술 전공자고 좀 이분의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게 판매자인 저 기준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낮게 책정한 가격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 제일 인기 있는 스크런치 가격이 다 10,000원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게 스크런치가 예쁘다고 해도 그걸 15만 원에 판매했을 때 그게 막 오케이 할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가격을 올려놓는 건데도 이제 사람들은 사려는 생각이 있었다가 이 가격을 들었을 때 자기가 사기에는 좀 황당한 어떤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그러면은 꼭 거기다 한마디를 얹고 가시거든요. 너 뭐 돼? 되게 세상 물가 모르고 사나 봐. 너 뭐 경제관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굳이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판매를 안 했어요. 그냥 판매 사이트 올려놓고 판매 이거 15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얘기를 제가 굳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굳이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뜨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면은 뜨개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게 네가 초짜라서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뜨개가 숙련도가 생기면 확실히 뜨는 시간이 단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숙련되면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그 빨라지는 정도에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는 절대로 일주일 이상 더 멀리 있는 날짜의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과학 법칙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류가 막 더 노력을 한다고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깰 수 없는 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뜨개라는 것도 진짜 빠르게 하면은 속도를 높일 수야 있겠지만 그 인간이 작업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뭐 4mm 바늘로 한 달 정도 떠서 완성하는 스웨터를 진짜 빨리 노력하면 뭐 한 2주 반, 3주 이 정도까지는 뜰 수야 있겠지만 그걸 막 3일 만에 뜬다? 너가 막 3일 만에 뜰 정도로 노력을 안 했고 숙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설명이 쉽지가 않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정말 되게 아쉬워하시면서 그런데도 너무 갖고 싶다, 막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떠서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는 이 뜨개 편물이 불편하더라도 쓰실 각오가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떠드려요. 그냥 제가 뜬 샘플 드려요. 물론 이제 다른 뜨개 하시는 분들이 다 저처럼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린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아쉬워하시는 거를 보고 다 저처럼 뭐 하나씩 떠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라고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서까지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저희를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두 마디 때문에 저희가 막 그렇게 뜨게 하다가 왜 열받으면 손땀 망치잖아요. 그렇게 손땀 망쳐가면서까지 그럴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화낼 필요 없다. 이건 진짜로 우리를 좋아해서 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거고 사실 진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제품들을 좀 제값 주고 제값 받고 파는 그런 세상이 그런 시장,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기는 하거든요. 세상에 물론 되게 마진을 좀 너무 많이 붙여서 파는 거 아닌가? 막 이거는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중개자의 입장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파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안 팔릴 가격을 이유도 없이 굳이 책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오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판매자가 악랄하게 소비자를 등쳐먹으려고 폭리를 취하려고 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진을 줄이더라도 더 수월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꺼이 가격을 내리거든요.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가격을, 내가 마진을 조금 덜 봐가지고 매출을 진짜 완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을 내려요, 판매자는. 근데 그렇게 못 파는 거는 그렇게 못 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해하시는 그런 시장이 온다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잘 안 됐었고, 또 그게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불평불만하고 뭐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요가 제품들 있잖아요. 저희 요가원 보바님이 최근에 요가복 브랜드를 내셨는데 그 이제 요가복 촬영을 직접 하시는데 그 촬영하실 때 제가 뜨개 제품들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께서도 너무 이제 사가지고 이거 촬영하는데 쓰고 싶은데 빌려서라도 촬영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 진짜 잘 써주실 분이신 걸 아니까 그냥 드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애매한 가격을 받고 팔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 가격 주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을 받고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싼 가격에 만약에 판매를 한다 치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그 돈 주시면은 제 15시간을 쓰실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이제 다음 시즌 제품들 준비하고 계신데 그때 또 촬영 맞춰가지고 저거 같이 협찬해드리거나 좀 몇 개 같이 드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분이 워낙 되게 마케팅도 브랜딩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노출을 해가지고 좀 같이 잘 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직접 떠가지고 판매를 한다면은 도저히가 이게 말이 될까 싶어서 아직까지는 좀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뜨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제 뜨개를 안 하시는데 친구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 한번 안 좋은 소리 들으셨던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는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셨다면 그게 뭐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진짜 답을 알아내보고 싶거든요. 진짜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데. 그래서 이런 팔로를 꼭 개척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뜨개인들이 많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못 팔아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에요. 3번은 그 시간 걸려서 굳이 만든다고? 사는 게 훨씬 싸겠다. 왜 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분들의 심리는 뭔지 일단 제가 예상한 바로 설명해드리자면 일단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의 행복 그런 거를 위해서 시간이랑 돈이랑 노력을 투자를 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뜨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쳐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게 취미인데도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쳐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게 행복하다라는 그 감각을 느껴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된 취미나 어떤 그런 접점 없이 소통해본 분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 제가 이제 코치코치 깨물어서 저런 얘기를 굳이 왜 물어볼까? 이렇게 저도 계속 캐물으면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냥 단순한 재미, 단순한 행복을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와 고생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껴봤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했던 경험이 없었는데 왜 쟤는 저런 걸 굳이 하는 걸까?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본다 하는 그런 순수한 궁금증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자기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행복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뛰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저는 움직이는 거, 숨 차는 거 이런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달리기를 막 진짜 빡치게 하면은 왜 막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면서요? 근데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까지 뛰어봐도 그런 행복한 감정이면 뭐 호르몬이고 나발이고 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제 등산하거나 달리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순수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뭘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어떤 심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제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새 왜 막 AI가 나오면서 현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그림 왜 그려? AI가 그림 더 잘 그리는데? 노래 왜 불러? 노래 왜 잘하려고 노력해? 지금 이제 AI 시켜가지고 아이유가 부르는 카디비의
왜 SFC 불러줘. 그러면은 그거 만들어주는데 네가 이렇게 목 터지게 노래를 연습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인간이라는 게 어떤 가성비, 뭐 최저 비용을 위해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인간 되게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인간이 하는 것 중에서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은 이제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왜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영업직이신 분들 영업 왜 하세요? 그냥 AI로 광고 돌리면 되는데 AI한테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을 들어달라 그러면 걔가 더 잘하는데 왜 가르치세요? 정승재 쌤이 AI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AI는 심지어 체력도 무제한이에요. 그냥 전선만 꼽아놓으면은 그냥 걔가 알아서 다 설명해주고 뭐 틀려도 화도 안 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되게 진심으로 본업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진심으로 행복감을 위해서 하는 취미활동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잡을 AI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 그만두실 거예요? 뭐 되게 당연히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비효율적인 거를 인간이 왜 하는지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걸 인간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뭐 왜 해야 돼요, 인간이? 지금 뭐 그거는 1년 내에 AI한테 안 따라잡혀요? 다 비효율적이거든요. 사실 인간이 하는 일들은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직업이나 취미 뭐 이런 게 단순히 효율이 있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하는 데서 자신만의 어떤 행복, 어떤 의미,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매진을 하고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이거 기계가 하면은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거잖아요? 근데 그 기계가 기계로 뜨개를 하는 이유는 싸게,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뜨개라는 작업을 직접 하는 이유는 이게 남들 다 갖고 있는 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나만은 원하고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되게 고급진 디자인의 가디건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 충격받으실 수 있지만 저는 뜨개 옷을 건조기에 돌리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건조기에 돌려서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성 섬유를 전혀 안 꺼려요. 저는 합성 섬유나 아니면은 좀 면 소재 아니면 식물성 소재를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할 정도로 이제 다른 분들이 원하는 소재를 제가 안 원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싶은 가디건이 너무 고급진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고급진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의 대부분들은 옷을 되게 곱게 관리하기 위해서 건조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급진 옷은 당연히 캐시미어로 만드시겠죠? 캐시미어로 만든 옷만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저는 건조기를 돌리면서 가디건을 입고 싶은데 저는 불행하잖아요. 그 불행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기계 편직을 아크릴 합성 섬유로 100%로 해주실 브랜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거는 많이 빨리 싸게 생산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는 거니까. 그럼 저는 그냥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 옷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만든다면 그 디자인인데 제가 원하는 소재로 제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죠. 그 행복을 위해서 뜨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못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근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고생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걸 굳이 해요.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제가 갖고 싶은 걸 저한테 선물해주기 위해서 이런 비효율도 감수하고 S는 저 스스로를 되게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장르의 활동을 굳이 되게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굳이 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희도 제가 러닝크루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어떤 행복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뜨는 거 알려줘. 이제 원데이 클래스 열어줘. 나는 초보니까 작고 귀여운 이제 손가락 장갑?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 구멍 같은 거? 그런 거 달려있는 거 뜨고 싶어. 2시간이면 넉넉하게 뜨고 남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되게 터프한 사람이 터프한 활동을 하면 터프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귀여운 사람이 아기자기하고 어떤 되게 귀엽고 행복한 짓을 하면은 귀여운 결과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막 미디어에서도 뜨개질이라는 작업이 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막 왜 그 이 흔들 의자에서 할머니들이 하는 되게 쉬운 활동처럼 보여지게 미디어에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앉아만 있고 그냥 손만 조금 움직이면은 뚝딱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건 줄 아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요즘에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이 되게 쉽지만 않고 그렇게 되게 평화롭지만 않은 과정이라는 거를 봐야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좀 작업하시는 분들이 컨텐츠 만드실 때 이런 과정도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저희 인생에서 뜨개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그냥 묘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쉽고 행복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피땀 눈물이 더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뜨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뜨개라는 작업이 어떤 감이라던가 재능 같은 게 아예 없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타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실이랑 바늘을 쥐어주면은 막 진격의 거인에서 아카만 혈족이 그냥 딱 칼을 쥐면은 갑자기 싸우는 법을 알아채버리는 것처럼 그냥 퍼뜩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봐도 그렇고 그냥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바늘만 쥔다고 뜰 줄 알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해보신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한두 번 실패해보셨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하시다가 좀 되게 좌절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얼만큼 이 분야에서 무지한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PT를 처음 받으러 갔을 때, 웨이트를 처음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이제 막 악력 같은 게 셌다 보니까 제가 힘이 센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뭐 잡는 힘 같은 게. 왜냐면 저는 손을 계속 썼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남편이 막 저 괴롭히면 제가 막 손목 잡고 제압하고 이랬는데 야, 너 악력이 왜 이렇게 세냐고, 힘이 왜 이렇게 세냐고, 너 진짜 웨이트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같이 웨이트를 배우러 갔었는데 같이 이제 남편 배웠던 선생님한테 웨이트를 받으러 갔는데 진짜 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저 되게 굴욕감 느꼈거든요. 저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이게 상상도 못한 수준으로 제가 힘이 약했던 거예요. 단순히 그게 악력이랑은 다른 힘이라서 그랬다는 거를 또 제가 이제 어떤 장르의 힘이 있어서는 진짜 막 최약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간과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센터로 다니는데 진짜 제가 거기 센터 최저 신기록을 찍었어요. 거기 막 한 50대 후반 어머님들도 저보다 막 한 3배 되는 무게로 운동하고 계시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센터에서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무게까지 내리면서 막 기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수치심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개인 운동을 하러 갔을 때는 그 세팅되어 있는 기계 무게로는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게를 빼야 되는데 그 뺄 무게 플레이트 그 원판을 옮기질 못해가지고 그 기구를 못 썼어요. 그 수치심을 진짜 곱씹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뜨개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뜨개를 실패해보셨던 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젬병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완성품 되게 멋있는 거 그런 거 상상하고 이제 클래스를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막 몇 시간 동안 실만 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실을 아예 만진 경험이 없이 학교를 갔던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작업하다가 진짜 실만 풀면서 새벽 야작 시간 다 날려보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나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작고 귀여운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편물이 작고 바늘이 얇으면 얇을수록 뜨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게 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코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되게 큰 바늘로 큼직한 실로 숭덩숭덩 뜨는 그런 편물이 오히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뜨개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해보고 싶은 분들이 보통 좀 속상해 하시는 게, 아, 나는 작고 귀여운 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투박한 거, 둔탁해 보이는 거, 그런 편물을 처음에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바늘을 잡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이제 뜨개계의 아커만이 아니시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을 견뎌가지고 뜨개를 할 수 있게 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배우기로 결심을 했다던가 하시면은 내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실을 버려야지 그거를 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지 그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시행착오와 고통과 돈 낭비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하고 싶은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조금 구제가 안 되는 분들의 유형이거든요. 나 유튜브 보고 혼자 배우다가 열받아서 실패했는데 이제 주변에 뜨개 수업 찾아보니까 다 너무 비싸. 그냥 네가 너 뜨개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랑 놀 겸 네가 그냥 공짜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럴까? 우리 금쪽이가 왜 이랬을까? 이제 그 얘기하시는 심리를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어보면은 이런 분들은 보통 학창 시절에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됐던 거 말고 성인이 돼가지고의 삶에서 뭔가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돈 주고 어디 가서 배워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왜 막 헬스장 같은 데 가도 PT 안 받고 그냥 헬스장 등록만 하고 막 이상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거기 PT쌤들이 가가지고, 아, 혹시 운동 이거 기구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그럼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업하지 마요. 뭐야, 이 영업 무슨 나한테 왜 접근해?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돈 주고 배우면은 손해보는 줄 아는 분들? 그런 거 유튜브에 다 나오고 GPT가 다 아는데 얘한테 돈 주고 배우는 거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고 막 이제 무료 체험만 찾아다니시고 되게 하위 호환? 이런 것만 접하셨으면서 막 이런 것들 내가 겪어보니까 다 날탱이들이다. 효과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든 간에 이렇게 되게 값진 서비스는 제공을 받고 싶으신데 그 값은 지불하고 싶지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면은 뜨개에 있어서만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돈 주고 배우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히 뭐 설득한다던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그냥 제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뭐 같이 논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제가 실이 워낙 많잖아요. 실이 많으니까 제가 하는 거 같이 하면서 좀 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제가 뜨개 친구를 너무 갖고 싶고 막 영업하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알려줄게 나랑 뜨개 같이 해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알려드리거든요. 내가 그냥 공짜로 다 알려줄 테니까 나랑 같이 뜨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제가 알려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그냥 저랑 별로 이제 친분도 없고 한데 그냥 제가 뜨는 것만 보고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알려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려도 잘 못 알아들으시면은 못 알아듣게 설명은 네 잘못이니까 그냥 네가 떠서 줘.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제가 바빠서요 라고 하고 그냥 연 끊어요. 실제로 저희 바쁘잖아요. 얼마나 뜰 게 많아요. 지금 곳간에 쌓여있는 실이랑 도안이 막 한두 개가 아닌데 언제 그거를 다 받아치고 대화를 하고 앉아있어요? 응, 안녕 너의 갈 길 가시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런 유형 이제 5가지 뭐 이렇게로만 추려봤는데 훨씬 많겠죠? 다들 각각 겪어보신 그런 어떤 마음의 동요와 고통과 열받음 이런 것들 다 있으실 테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도 이제 제 마음이 좀 풍요로워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그분들한테도 잘 얘기를 하고 알려드리고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좀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저도 뭐 일이 바쁘다거나 하면은 이게 좋게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좋게 얘기를 하는데도 되게 집요하게 앵무새같이 그냥 쫓아오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상식적인 수준의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좀 되게 이런 얘기 하시는 본인 스스로 미안해 하시거든요. 내가 모르고 한 얘기인데 진짜 그럴 막 화나게 하거나 막 너를 좀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그 뜨개 밈이 나온 거구나. 나는 진짜 그럴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내는지 잘 몰랐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되게 모르고 한 얘기니까 되게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꼭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말귀 못 알아듣고 숨 쉬듯이 무례하게 그냥 모든 얘기를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뜨개에 대한 것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나는 누구한테 해끼친 것도 없이 그냥 선량한 뜨개 시민인데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상황이 생기지? 내가 왜 맨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누구한테든 좀 비범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시비를 털고 싶나 봐요. 진짜 웃긴 예로 들자면은 옛날에 김연아 선수 현역 시절에 진짜 세계 1등하는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애초에 좀 잘 닦이지가 않았을 때 이제 연습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아이스링크랑 좀 같이 연습실을 사용하셔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스케이트 타던 잼민이들이 막 이제 영상 찍으면서 야 김연아 빨리 와 막 이러면서 야 김연아 트리플 악셀 뛰어봐 막 이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악셀 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 1등 하는 선수인데도 그 선수의 기술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골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그거는 그 선수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선수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거기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그런 골빈 사람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표적이 돼서 불합리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희 다들 알잖아요. 그거는 그 선수가 뭐 잘못해가지고 듣는 얘기도 아니고 뭐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지만 안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일을 왜 겪지?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맞닥뜨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고 대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인간이라면 원래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 이건 다 내가 잘하고 내가 유독 눈에 띄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네. 내가 이렇게 잘난 걸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저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뜨게 합시다. 어차피 떠들 사람은 떠든다. 그거를 대꾸해줘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긴 영상을 제가 굳이 또 말을 하냐면은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나쁜 의도로 없이 얘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되게 제가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라. 이 못돼 처먹은 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을 때 그런 분들이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얘가 약간 화를 내지?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런 얘기 하셨다가 화난 뜨개인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꼭 이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여력이 되는 뜨개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악의가 전혀 없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례하다라는 거를 되게 상소히 설명해 주시면은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못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이게 저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그냥 끊고 빡친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저희만 그냥 예민한 사람 집단 되고 끝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전하는 뜨개인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제 룸메이트가 홍콩에서 온 친구였어요. 홍콩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무식해서 홍콩이 중국이랑 다른 말을 쓰고 중국이랑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는 중국어라 뭐라고 그래?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중국 관동어로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계속 중국인은 이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는 되게 자세히 설명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는 되게 다 얘기 듣고서 부끄러웠던 게 저한테 진짜 하나도 화를 안 내고 설명해줬어요. 나는 우리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이랑 다른 말을 쓰고 중국인이랑 다른 정체성을 갖고 문화가 아예 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무지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친구를 뭐 전혀 다른 민족이랑 엮을 생각이라던가 그들만의 고유의 문화를 무시한다던가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식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좀 불편한 감정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되게 차분하게 저보다 동생이었는데도 이런 게 다르고 나는 이런 말을 쓰고 우리 말에선 이렇게 얘기해. 중국어에선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건 진짜 내가 실례했구나. 앞으로 어디 가서 이런 실례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못하고 이제 뜨개에 대해서 이런 좀 짜증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막 들이받고 다녔거든요. 저는 들이받고 다녀요. 막 닥쳐!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되게 제가 외국에서 들었으면 화났을 법한 얘기인데 그렇게 침착하고 어른스럽게 설명해줬던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이해하면서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게 비단 나라나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뜨개 활동을 하는 것도 문화잖아요? 이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단순히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발작 버튼이 눌려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게 막 얘가 왜 이렇게 열받아 있지 하는 그런 머쓱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나고서 생각해보니까 그 머쓱하게 했던 그 순간들이 창피하고 미안하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막 물어 죽일 것처럼 굴었을까. 그냥 진짜 그때 나처럼 경험 부족으로서 본의 아니게 했던 실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열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고 소비적인 에너지 소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뜨개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뜨개인들이 되어보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뭔가가 완성된 상태로 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